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긴축했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강세를 보인 적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모처럼 어떤 그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엔데믹 수혜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낙폭 과대주들,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엔데믹 그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기세가 좀 좋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강세이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정은 전반적으로 눌림목 과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여행주 네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이제 하나투어가 이제 가장 무난하죠. 하나투어가 무난하고 모두투어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이제 노랑푼성 네 종목인데,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가 이제 그 달러화 대비 급격히 약세를 보이다가 1244원에서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최저점에서죠. 코로나 최저점. 그러니까 2020년 3월 19일,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같은 경우 이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96원까지 갔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 고점을 사실 그 상향으로 그러니까 1300원대 이상 진입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296원은 코로나의 어떤 그 공포와 함께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응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일단 그 요번 이제 고점이 달러당 1244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상승 반전된 거죠. 원화로 따지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시간이 2시 2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2,800억을 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반전이 되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였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강세 적이 있었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강세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승과 오늘 상승은 좀 상당 부분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 질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제 그 여행업 쪽의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봄나도나 격리 면제 해외여행 문의 세도.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미크론 환자가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지난주에 사실 그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제가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겠는데, 예전에 그 독감 걸려본 독감의 한 30% 정도 수준, 목이 좀 아프고 열은 없고 하여튼 그냥 그 독감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기사 내용 보면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 11일서부터 13일까지 해외 항공 전체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873%, 전월 동기 대비해서 281% 증가한 것으로 집중했다. 하여튼 미주 노선 39.1%, 유럽이 31.5%, 동남아 18.9%, 대양주가 이제 6.9%, 일본이 3.4%. 중국이 요즘에 중국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월드컵 이후에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되겠죠. 보복 소비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것 같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를 갈까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해외 가겠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의 노선의 상세가 두드러졌다. 미주, 유럽, 동남아, 대양주 각 노선별 예약 증가율은 전월이니까 이제 불과 2월 대비죠. 각각 351%, 294%, 187%, 359% 늘어났다는 건데, 최근에 그 TV를 보다 보면은 이제 홈쇼핑에 보면은 여행에 대한 그런 홈쇼핑 방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좀 많은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또 방송하는 측에서는 다 뭐라고 그러죠? 솔드아웃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리두기도 상당 완화가 되고 정점을 이제 그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제가 섬진강을 갔어요. 섬진강에 갔는데 3월 달에는 3월 초에는 제가 그 매화 축제죠. 구례 쪽에 매화도 한번 보고 또 너무 좋아서 그때는 이제 그 집식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4월 초에는 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벚꽃 축제를 갔고 벚꽃놀이를 갔거든요. 섬진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해외 어디다 놔둬도 진짜 그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섬진강이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나투어 최근 보고서입니다. 3월 16일자 유한타증권지 보고서가 됐는데, 자, 하나투어를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보고서 제목은 이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여보다는 거고, 뭐 목표 주가를 이제 11만원 제시를 했고, 아래 보시면 높아지는 여행 욕구, 리오프닝 초기 공급 부족 전망이죠. 보복 그 소비와 함께 공급 부족이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은 리오프닝 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 이게 이제 타이틀이 되겠죠. 글로벌 리오프닝 시 동사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레저 업종 중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기간을 겪는 동안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 SM 면세점이라든가 스타샵이라든가 포함해서 17개 자회사를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사업도 정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인력수를 50% 이상 감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을 뭐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한 2년 동안의 코로나 환경 속에서 대대적인 어떤 구조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그 유한타증권에서 제시하는 영업이익 보니까 2019년도 75억 흑자에서 2020년 1149억 적자, 작년 2021년도 1238억 적자에서 올해 467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유한타증권 말고 그 전에 나오는 그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소폭이라도 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사실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엔다믹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뭐냐면 적자 폭이 확대되다가 적자 폭이 계속 이어지다가 적자 폭이 크게 둔화되는 시점이죠. 그때서부터 주가가 바닥을 먼저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실 수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축소된 상태에서 이제 그 흑자 전환되죠. 그 사이클 속에서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오르고, 중승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이제 1년 안에 다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종목은 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하나투어 정도 기준이라 보면 사실 그 중소기업은 아니죠. 중견 기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멀리 보고 뭐 연말이라든가 혹은 내년 정도까지 보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사족을 단다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정점을 찍고 일상 회복이 된다면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갖다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실적을 갖다 예측하는 것은 경기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운 건데, 지금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면은 뭐 여행업도 그렇고 항공업도 그렇고 미용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엔터업 이런 것들 이익을 추론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뭘 강조하려는 건지 아마 다들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그 엔다믹 수혜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비중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멀티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좌상단이 하나투어, 오른쪽이 이제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좌하단이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우하단이 노랑푸선인데, 지금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6일 전이 되겠죠. 그죠?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네 종목 모두 급락했는데, 이때 이제 공시 보니까 모두 투어도 그렇고 워낙 실적이 좀 안 좋았죠. 모두 투어도 그렇고 지금 노랑풍선도 그렇고
관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면 위험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절대 바닥권은 아니더라도 바닥권 수준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악재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어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우리가 봉 차트로 보면 그 일곱 7일 전 장대 음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종목 모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때 판세력과 그때 산세력들이 있겠죠. 앞으로 이제 사실 뭐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매도세 그 악재로 인해서 관리에 편입된다 이런 악재는 굉장히 큰 악재죠 사실.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세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가 이제 평균 매집 단가일 수도 있는 거죠. 평균 매집 단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당장으로 봐선 저희는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추천하고 있는데 하나 투어가 앞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봤지만 하여튼 그 지금 한 2년여 동안에 걸쳐서 대대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가장 그 레버리지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 좋은 여행도 좋지만 뭐 하나 투어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에서 이제 그 한계 효용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고센의 제1법칙, 고센의 제2법칙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색의 경제학을 공부한 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상당히 고픈 상태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먹는 빵의 효용 가치가 가장 높죠. 두 번째로 효용 가치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10번째 먹는 빵은 어떻습니까? 효용이 체감이 되죠. 그러니까 빵의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를 이제 빵의 개수라고 치고 세로를 이제 만족도라고 쳤을 때 효용도라고 봤을 때 S자 곡선이죠. 효용도가 이제 10개, 20개로 넘어가면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자 곡선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논리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1등 회사보다는 1등 회사보다 꼴등 회사는 아니죠. 일단 재무적 리스크라든가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1등 회사보다는 후발 회사가 기저 사이클로는 가장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항공보다는 제주항공 이런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같은 이제 논리가 된 거죠. 바닥에서 출발할 때는 수익률 차원에서는 이제 후발주들이 훨씬 더 낫다. 이 한계 효용 수학 체계 법칙을 제가 활용해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좋고 지금 이제 참 좋은 여행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신규로 지금 여행주들 한번 편입을 해놓고 싶다라면은 제가 왜 하나 투어가 앞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잠시나마 살펴봤는데 하나 투어가 가장 또 무리가 없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